전해드린 대로 서훈 전 국정원장이 간첩 사건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훈 전 원장이 수사를 보류시켰다는 사건이 이제 청주 간첩단 사건인데, 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정확하게는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간첩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지난 2021년에 관련되는 조직원 4명을 기소하고 그중에서 구속 기소했다는 사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정도에 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충청북도에 그때의 우리나라의 어떤 5세대 스텔스기라고 할 수 있는 F-35가 충주에 그 군 공항 기지가 있고 예. 거기에 이제 그 도입을 하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여론을 F-35의 어떤 도입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알고 봤더니만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 내지는 뭐 한 2만 네. 7천 달러 합쳐서 한 4, 5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받고 그와 같은 북한으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은 그 반정부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미 2018년 전후로 해서 이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훈 그 당시 국정원장이 지금 남북 교류 협력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다가 결국 이후에 이제 그 2021년도에 갔어야 이제 이 사건이 물 위로 떠오르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 보니까 그 사건이 결국 구속 기소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말씀을 주셨지만 당시에 이제 간첩단 수사가 지연이 되면서 충북 동지의 조직원들 북한으로부터 공작금까지 받아서 썼다라고 국정원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간첩 행위를 방치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서훈 전 국정원장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보도 내용을 보면 결재가 뒤로 미뤄지면서 네. 사실상 간첩과의 교신 그리고 이제 교섭이 훨씬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지령의 수행의 대가로 금품도 수수가 추가로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인데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를 알면서 사실상 수사를 거의 못하게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국회에서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충북 동지회라고 해서 구속 기소가 됐었기 때문에 혹시 네.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결재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당시 국정원은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 어쨌든 본인의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수사선상에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물론 뭐 국가보안법이나 이제 직권남용 관련해서 이제 법도 적용을 받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수사를 지연을 시키면서 그 상황 중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면 모르겠지만 수사를 지연시킴으로 해서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돈까지 받아내는 자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럼 상당히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쟁 중에도 막후 외교를 합니다만 전후 아무리 서로 어떤 그 좋은 나라 간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막후에서 이와 같은 나라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네. 담보하기 위해서 방공 방첩 활동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국과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서로 동맹인의 그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마치 이제 그 한국의 어떤 그 관계자들이 예. 미국에 가서 로비를 하거나 미국에 있는 그 중요 정보를 가지고 오면은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그 간첩 혐의로 해서 기소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나 이런 것과 관계 없이도 사실은 그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이와 같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국가 그 방첩 활동의 핵심인 국정원이 간첩 잡는 활동이 아니고 오히려 남북 관계를 위한 비선 루트로 이용을 했는 그 성질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놨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땅히 해야 될 국정원의 존립 이유 중에 1조에 있는 그 국가의 존립 네. 이유가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를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존립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마치 이 부분은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이 해수부 공무원의 잦은 월북 여부와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수사를 네. 못하게 하고 사실 왜곡했다는 것으로 해서 구속 기소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설노조 압수수색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해서 건설노조 사무실 1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정황이 있었던 건가요? 양대 노총 포함해서
현장에서 8곳의 그 건설 노조 이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을 했죠. 예. 지금 건설 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기한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늦어지면 지체상금 물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입주 자체가 늦어지면서 굉장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어쨌든 이용했고 악용한 거 아니냐 노조원들이. 이를테면 우리에게 협조해주지 않으면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겠다. 그리고 또 전수조사를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LH가 시공하는 그 현장과 관련해서 한번 집계를 내보고 2주 동안은 또 이 사업자들에게 이 신고를 받았는데 제일 많은 불법행위의 유형이 타워크레인 원래비를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죠. 건설 현장에서. 그러면 이 장비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이른바 현장에서의 급행료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건데 사실 이게 강요의 성격이 잇따르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채용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 전임비를 또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좀 불법행위가 이 집계를 냈을 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사건들의 불법 행위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면 이 노조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되는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2인 이상이 공동해서 어떤 그 금품을 요구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협박을 하고 예. 했다고 하면은 이른바 그 공동협박, 공동강요 나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그 강원도 지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속 기소가 돼서 실형이 선고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네. 전국 조사를 했는데 짧은 기간에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백 개의 어떤 그 불법 행위가 이제 그 적발이 되고 예. 신고가 돼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노조 행위이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으로 문제되느냐 이게 앞으로 수사가 될 것인데 기존의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그 정당한 노조 행위로서 어떤 뭐 공동 대응을 했다는 것을 그 넘어서 만약에 그 원래비라든가 어떤 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상 태업을 넘어서 현장을 세워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주 입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통상 그 업무방해 내지는 공갈이 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그 적어도 2023년 동안은 상당 부분 그 기소가 돼가지고 처벌되는 실제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기소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국토부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련 피해 조사했더니 2주 만에 2천여 네, 건이 맞습니다. 발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 중에서 노조 보복 두려워서 신고를 못한다라는 측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보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네. 이 사업자 측에서는 또 혹시 이후에 보복 행위가 그렇죠. 있을까 봐 두려워서 신고를 선뜻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그 노조의 또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행 그리고 오래된 좀 이런 굳어진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불분명하게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이제 칼을 빼든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한 하나의 가이드라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그래도 건설노조 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불법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정말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공안검찰의 노조 탄압이다 이런 그 프레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 노동조합의 어떤 헌법상의 그 노동 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결국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고층을 짓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타워크레인 기사를 월 적어도 1,000만 원 번다고 해서 월천 기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월천을 버는 것이 혼자 버느냐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노조에 상납되는 그 불법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협박이나 공갈을 통해서 이게 뭐 조폭처럼 돈을 뜯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 정당한 노동 행위인지 아닌지를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만약에 이게 늦어지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피해는 1차적으로는 건설업자에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돈이 이제 그 최종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서는 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청자들께서 명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